안녕하십니까. 울산과기원 원자력공학과 김지현입니다. 지금 발표드릴 과제는 그 헤어룸 동맹에서 그 기술개발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혁신 플랫폼 구축 과제입니다. 발표 내용은 3차년도 수행한 연구개발 그 과제에 대한 개요, 그리고 수행 내용, 그리고 목표 달성도 및 연구 성과, 그리고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저감하고 또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처 기술들에 대한 그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 적용을 위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시험 장치 성격과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으로 시험 장치의 성격을 벗어나서 홍보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이런 두 가지 목적,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험 장치,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그런 동시 두 가지 성격을 만족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장치를 가운데 있는 이런 사진과 같이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먼저 기술적인 성격에서 여러 가지 사고 대응이나 이런 시험도 수행을 하여서 기능적인 성격을 먼저 검증을 하였고, 동시에 나중에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적용에 대해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그런 시험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실험 장치를 우리로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사 척도비를 기존 원전은 APR 1400입니다. APR 1400을 이용해서 이런 스케일링을 통해서 시험 장치 전체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이비는 8분의 1, 그리고 직경비는 12분의 1로 축소한 일종의 종합효과 실험 장치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표에서 여러 가지 재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전체적인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 그런 어떤 기능적인 점검들은 다 했고, 시운전까지도 작년에 다 수행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서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플랫폼 설계 검증을 위해서 종합효과 실험에 대해서 예를 들면 RCP 회전축 고착 또는 손해외 전원 상실 사고 또는 완전 급수 상실 사고에 대한 어떤 검증용, 설계 검증용 시험을 일부 수행하고, 시스템 코드인 마스 코드하고 비교 검증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 이런 플랫폼 자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해보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일부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 검증용 연구 개발 활동 수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손해외 전원 상실 사고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였습니다. 참조는 아틀라스 SBO
공일 실험을 참조를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로 이 실험 장치 자체의 그 참조 원자인 APR 1400 장기 고동 모의 능력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아틀라스 SBO 01에 대해서 그리고 마스에서 그리고 저기 이 실험 장치인 우리로에서 그 이벤트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설계검 손해외 전원 상실 사고에 대해서 그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까 이 설명 보시면 아는데 손해외 전원이 상실되면 원자로 냉각제 펌프들과 전기 발생기 즉 급수 펌프가 이쪽에 붙어 있는 펌프들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정지됨에 따라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고 해결료가 위치한 가운데 쪽에서 붕괴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결료에서 생성되는 잔열들은 1차 측, 2차 측 간 자연순환력에서 전기 발생기 쪽으로 이렇게 방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 발생기로 그런 열들이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 발생기에서 급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발생기에 생성된 전기는 주전기 방출 밸브를 통해서 방출되고 지속적으로 전기 발생기 수위가 감소하고 그리고 전기 발생기 수위가 고갈되고 멸치몸이 상실돼서 1차 측 냉각제 온도와 해결료 온도가 상승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여기 빨간색이 실제 우리로를 통해서 금방 보여드렸던 그런 전원상실 사고에서의 측정 결과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를 이용한 SBO 사고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었고요. 이쪽은 스팀 제너레이터 컬랩스드 워터 레벨에 대한 표시고요. 오른쪽은 코어 플로우 레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밸브가 개방되거나 폐방됨에 따라서 수위 변화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발생기 수위 감소 거동하고 원자로 냉각제 시스템 내의 유량 변화는 거의 설계 해석 코드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상실 사고 시에는 시스템 변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동을 거의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심 입구차의 온도차도 비교했었고 그다음에 그 히터에서의 온도 변화도 같이 그 코드하고 비교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심 입구 입출구의 온도차는 원자로 정지에 따라서 출력 감소에 따른 초기 온도차 감소 쪽 부분과 노심 유량 감소에 따른 이런 그 일정한 영역 플라트 구간이 동일하게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SBO 사고에 대해서는 장기적 거동도 적절히 모의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전 급수 상실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 제작한 이 시험 장치가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 발생기 측에서 급수 펌프들이 모두 정지한 그런 사고 시나리오를 모의한 것이고요. 완전 급수 상실 사고에 대해서 대처 전략으로 1차 계통에 대해서 피드 앤 블리드 전략 거동이 우리로가 적절히 모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역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영상을 보시면 전기 발생기에서 수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 발생 급수가 이제 상실되지만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심에서 열이 계속 생성되고 됩니다.
근데 이때 손해외 전원 상실 사고 실험하고 유사하게 증기 발생기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1차 계통 압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그림에 따라서 원자로 정지하고 수동 1차 계통 압력 방출 그리고 안전진입 계통 작동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한 50초 정도에서 이때 안전진입 계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드 해석 결과와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워러 레벨, 스팀 제너레이터의 워러 레벨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컬랩스 워러 레벨도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 조금씩 실제 코드 해석 결과와 실험치의 결과가 조금씩 쉬프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정지 신호 발생 시점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 거동이 코드 설계해서 코드에 비해서는 조금 지연이 되는데 그런 전체 거동 자체는 그런 타임 시프트 외에는 적절하게 지금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적절히 모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코어 템퍼러처 라이즈 레이셔나 뭐 히터 템퍼러처도 비교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연에 따른 그런 쉬프트들은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동은 크게 시스템 해석 코드와 설계 코드와 크게 차이가 없고 전반적인 거동 자체는 적절히 모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우리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일부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전 내부의 어떤 상태 진단을 위한 음향 신호 기반으로 이런 진단 기술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영상들 적외선 카메라 드론에다가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그 원전 전체의 시스템 전체의 어떤 컴포넌트의 어떤 이상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것을 적용했을 때 가상원자력 발전소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몇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향신호 기반의 원전 내부 상태 진단 연구에 대해서는 원자로 내부 열수력 현상에서 발생하는 미세 진동이나 음향신호를 통해서 원자로의 안전 모니터링 기술 혁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쿠스틱 에미션 관련된 그런 센서들을 원자로 용기 근처에 인접하게 접근을 시키고 그 신호를 저는 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신호를 다시 처리함으로써 그 내부의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일부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원자로 가동 중에 어떤 외부에서의 열화상을 측정을 해서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피지빌리티에 대해서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달고 이것을 사진 영상을 찍어서 이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미지 분석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열화상 기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미지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그런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일부 특정 컴포넌트에 대한 어떤 로컬한 그런 오버히팅이나 또는 균열 또는 냉각제 상실 이런 이상 상태 감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확인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화상 이미지 처리를 할 때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 딥러닝 기반의
그런 이미지 영상 처리에다가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런 그 상태 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보시면 뭐 간단한 이미지들인데 여기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계속 그 딥러닝 저 엔진들을 이용해서 많이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 상태들을 계속 감시해 나가면서 특정 이상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울산대학교하고 협업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증강현실을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 그룹과 같이 원자력발전소 전체 컴포넌트 대해서 이런 그 AR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같이 협업을 했었고, 실제로 그 우리로에 대한 모든 설계를 이런 증강현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작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도 같이 일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3D 프린팅 기술이 원자력 발전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그 노심의 스페이스 그리드들을 저희가 금속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런 노심 지지격자의 하부에 해당하는 이 스페이스 그리드들을 전체를 다 제작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게 대해서 기능성 테스트나 뭐 저희 원자로 노심 안에 들어가니까 그 방사선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런 이제 제작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치수적인 안전성 이런 것 정도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원자력 발전소 혁신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성 검증과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목적을 위한 세 가지 정도의 연구 개발 내용을 다 적절히 수행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 논문도 한 편을 기획했었지만 2편을 출간을 하였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도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3차년도 연구비는 2억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부분 적절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실험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능성 검증이 이루어진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그 원자력연구원에서 가동하고 계시는 아틀라스의 전 단계의 어떤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활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홍보 효과나 그런 일반인 상대로 원자력을 발전소 전체를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 전체 결론은 아까 여러 가지 반복된 내용이라서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